중요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 답은 이미 나왔어. 비탄력인 쪽이 더 많은 세금 부담한다 그랬죠? 그럼 공급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반대편 수요는 완전히 탄력적이니까 답부터 해결하고 공급자가 모든 세금 부담하죠. 수요자에게는 하나도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비탄력인 쪽이 다 부담한다면서요? 이제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공급의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일단 액면 그대로 읽으면 양변화가 전혀 없다고 다 하는 얘기. 자, 선택할게요. 공급을 전혀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혀 감소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읽으면 답이 또 산으로 가는 거야. 다시 세금이 부과되면 어떻게 증가했어요? 공급을 줄여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 증가했지요. 여기서 공급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안 물어보는데 뭔지 모르면 어렵단 말입니다. 공급을 전혀 줄일 수가 없다는 그럼 임대료 인상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똑같은 임대료 지불하면 되죠. 소비량도 줄어들지 않았다.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앞에다 써요. 4번이 토지세예요. 4번이 뭐라고요? 토지세. 토지 공급은 완전히 비탄력적이죠. 다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다 부담. 그래프 그리기 전에 먼저 갈게요. 그러니까 공급을 전혀 감소시킬 수 없으니까 임대료 인상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임차인은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소비량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 게 아니죠. 이런 세금이 경제적 후생 손실이 크다 적다. 그러니까 이런 세금이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편 공부할 때 고전학파를 기억합니까? 고맙습니다. 기억을 한다 하시다니까. 누군데 고전학파 대표학자가? 리카르도. 학자 이름 물어보면 리카르도 고전학파는 토지를 원시적 재화로 본다 그랬죠. 지대소득을 뭐로 본다?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익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렌트.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뭐다?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토지 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네모 전체가 지대 수입이죠.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본다?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럼 여기 지대소득을 모두 조세로 부과해서 징수하자라고 해요.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공급자. 소유자가 다 내야 되죠. 그럼 세금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가를 한다고요? 공급을 줄여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 전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 건데 공급을 줄일 수 있어 없어요? 공급 못 줄여요. 공급이 완전히 비탄력. 그러면 임대료 인상이 돼야 안 돼. 임대료 인상 안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는 임차인은 똑같은 가격만 지불해도 되면 되죠. 소비량도 줄어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 게 아니죠. 곡선이 왼쪽으로 가버리면 전체가 파이가 죽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세는 타인에게 전가된다 안 된다? 다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전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가격 지불하면 되고 소비량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세금이 아니다. 이런 세금이 읽을게요. 경제적 손실이 크다 적다. 효율적 비효율적. 효율적인 세금. 이런 세금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요? 초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안 주고요.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인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은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OX. 그러니까 어렵다. 이게 부정적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깊은 내용 몰라도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면 반대편 수요는 완전히 탄력. 하나도 전가 안 되잖아요. 전가 안 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손실이 적은 효율적인 세금, 자원배 왜곡을 초래하지 않더라. 그럼 이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학자가 같은 고전학파인데 작년에 헨리 조지를 물어봐요. 학자 이름입니다. 헨리 조지는 자본가 노동자에게 세금 부과 않고도
토지세만으로도 재정을 모두 충당한다. 단일세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를 않더라. 그럼 토지를 몰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대를 몰수하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헨리조지보다 토지 단일세. 이거 작년에 물어봤으니까 올해 가능성 크지 않다. 그래서 앞에 내용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교재 보러 가겠습니다. 215페이지 가서 정리할게요. 15페이지 표 부담 갖지 말고 표를 외워라는 거 아닙니다. 우측 것만 보겠습니다.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 스페터 쓰세요. 수요자에게 대체재가 많다, 적다, 적다. 대체재가 적어질수록. 그럼 비탄력적이 된 거죠?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이, 조금 알아야 됩니다. 조세 부담이 커진다, 커진다는 거죠? 비탄력이면 기울기가 뭐해진다? 급해진다. 절대값도 뭐 한다? 커. 물론 밑에 건 아직은 안 나왔는데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급해지죠. 절대값도 커진다. 그러면 조세 부담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내시면 돼요. 확인해줘 보러 가겠습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변화로 후생이 무슨 말이에요? 전체 구성원의 만족도라 했던 겁니다.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이면, 자, 수요가 더 뭐라고요? 탄력적. 공급은 자동, 비탄력적. 답은 이미 나왔다. 공급자가 더만 부담하죠.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내용을 알고 가자. 여기서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대체재가 쓰세요. 자꾸 써봐야 돼. 대체재가 많다. 도망가 버리면 되죠. 그럼 전가하기 어려우니까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 부담한다. 2번 공급 곡선이 수요에 비해서 탄력이라 그랬네. 그럼 자동 수요는 더 비탄력. 답은 나왔어요.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란 말은 대체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망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 전가가 되는 거죠. 내용이 뭔지를 알고 가는 겁니다. 3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한 금액이 올라갔죠. 높은 가격에 지불해야 되죠. 소비자 잉여가 뭐 한다? 감소하다. 이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4번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오해하지 말고 실질 수입이 감소했다. 세금을 냈고 나면 실질 수입입니다. 실자가 아니고. 감소했으니까 생산자 잉여도 뭐 했다? 감소. 3번 4번 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가가 되면 경제적 손실 혹은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4번은 정리한 거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감소했으니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답이 없네. 5번 거래세 인상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게 속되면 그건 맞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할 수 있다. 원리를 모르면 다 뒷북치는 공부합니다. 제대로 알고 가야 문제 대응되는 거다. 되셨어요? 답이 5번이 됐죠? 넘깁니다. 이제. 그 아래 넘기면 안 되지. 그 아래. 토지세 경제력 좀 어려워요. 자, 토지세 경제력 별표가 갑니다. 여기 핵심이다.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가 되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탄력성 값은 얼마? 0. 이렇게 물어봤어요. 0이죠, 0. 그럼 누가 다 부담한다? 공급자, 소유자가 부과된 세금 모두 부담하죠. 수요자에게 하나도 전가가 되지. 그러면 생각 한번 해야 돼. 전가가 안 됐으니까 임차인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소비량도 줄어들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려와서 고전학파 동그라미 치고. 고전학파는 토지를 어떻게 본다? 하는 김에 토지를 원시적 재화로 본다. 참 원시적 재화로 취급해서 지대를 뭐로 간주? 불로소득으로. 복습하는 겁니다.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내용이. 지대를 뭐로 본다? 소득이다. 토지세는 이제 본론 들어 올라가서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죠. 그러니까 중간에 빼고 물어봐요. 경제적 손실이 크다 적다. 적다. 효율적 비효율적. 효율적. 계속하면 끝까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요?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요 내용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면 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전혀 감소시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고는 안 묻는데 뭔지 모르면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럼 임대료 인상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세금은 타인에게 전가가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럼 임차인은 똑같은 임대료 지불하면 되죠. 소비량 줄어들지 않았지요.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 게 아니라서 형평성 효율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자, 다음 넘겨서 집에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예. 자, 그래서 35의 문제. 헨리 조지는 지대소득을 뭐로 본다? 불로소득이다 그랬죠? 100% 세금으로 뭐 하자? 징세하자. 그럼 자본가 노동자에게 부과 않고도 토지세만으로도 재정을 모두 충당한다라는 걸 이것의 토지, 단일세, 가치, 이게 작년 문제였습니다. 이게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야. 논리는 알아야 됩니다. 토지를 몰수, 지대를 몰수. 지대를 몰수. 불편한 배도 쓰고 토지 몰수 아니에요. 토지 몰수라고 하면 오답돼 버립니다. 지대를 전부 다 몰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확인했고요.